오늘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 등산의 매력에 빠지게 된 미국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루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겪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바로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갔다 온 이후로 제가 한국에서 등산을 하며 겪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친구들은 도통 믿을 수가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하는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18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BTS라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알게 되면서였는데요. 미국에 살면서도 저는 캠핑과 등산을 워낙 좋아해서 등산하는 내내 BTS 노래에 빠져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등산의 개념은 한국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등산을 가려면 작정하고 며칠을 계획하고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대도심과 가까이에 위치한 산도 없을 뿐더러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거든요.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산들이라 인터넷은 물론이고 휴대폰 자체의 통신이 끊기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종이지도를 따로 준비하거나 오프라인에서도 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두어야 할 정도죠. 그리고 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이 출현하는 경우도 잦은데요. 음식물 냄새에 야생동물들이 유인되어 사람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어박스라고 하는 튼튼한 박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등산객 입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등산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 느껴지시나요? 저희 첫 한국 여행은 한 친구 녀석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캠핑과 등산을 포함해서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원래 등산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 여행에서 등산 일정을 꼭 넣어야겠다며 친구를 설득했고 마지못해 친구 녀석도 높지 않은 산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산이라면 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도착 다음 날부터 저는 가기 싫다는 친구를 끌고 제가 짜놓은 등산 일정을 위해 숙소에서 출발했는데요. 목적지는 도봉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등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지하철 한 번 타고 왔을 뿐인데 우리 벌써 도착한 거야? 친구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처럼 적어도 몇백 킬로는 나가야 등산로 입구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했을 뿐인데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게다가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온다면 도봉산 입구 코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해도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등산로를 들어서기 전에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각종 등산 장비들을 놀랍게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등산화나 스틱, 아이젠 같은 기본 장비들도 가지고 다니기 힘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 사람들 중에 등산을 필수 코스로 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국으로 오기 전에 많이 알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와서 경험해보니 과연 이 정도 접근성의 이 정도 시설이라면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반바지에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따라 나선 친구 녀석도 등산화까지 빌려 신고 나니 신났는지 조금은 들뜬 모습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신이 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던 친구는 금세 지쳐서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같이 오르는 등산객들에게도 보였는지 파이팅이라는 말을 외쳐주기도 하시고 등을 토닥거리며 지나가기도 하시더군요. 저는 등산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친구 녀석은 처음엔 주춤주춤하다가 몇 번 해보니 재미가 있었는지 먼저 인사를 건네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산을 오르며 친구와 제가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등산을 하는 한국인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브랜드의 등산복이나 등산화, 스틱 같은 장비들을 제대로 착용하고 산을 오른다는 것이었어요. 알록달록한 등산복이 줄지어 오르는 풍경 자체로도 재미있었고요. 사실 몇 시간이면 오르는 산이라 어떻게 보면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짧은 등산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철저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한국인들의 성향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올라선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처의 크지 않은 산에 이렇게 나무가 빽빽히 우거져 있다는 것도 아주 이색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도봉산 코스보다 친구에게 맞는 훨씬 난이도가 낮은 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코스를 택했던 이유는 등산 경험자인 저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난이도 때문이었는데요. 친구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언제 정상에 도착하냐며 엄살을 부리며 따라왔습니다. 2시간 정도 산에 올랐고 드디어 신선대 아래쪽 마당바위 쉼터까지 도착했습니다. 마당바위에 올라서자마자 제 친구와 저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는데요. 등산을 하면서 대도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색적인 광경은 저 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이건 대도심 근처에서 등산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잠시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도착하신 한 무리의 등산객분들이 음식을 싸오셨는지 자리를 펴고 계셨고 물과 프로틴바 말고 다른 음식들은 챙겨오지 못한 우리는 잠시 목을 축이며 앉아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는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던 저희들을 힐끔 쳐다보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저희에게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오신 것은 같이 등산하신 분들이 가져오신 김밥이라는 음식과 간식거리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걸 아시고 챙겨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날 처음으로 김밥을 먹어보았는데요. 호들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등산하며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간단한 채소, 재료들과 흰 쌀밥에 김을 둘렀을 뿐인데 건강함과 맛, 그리고 등산에 딱 필요한 휴대성까지 잡은 음식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김밥이라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소풍을 갈 때 거의 필수로 싸서 다니는 음식이었고 단순한 음식이지만 집집마다 맛이 달라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는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엄살을 부리던 친구 녀석도 김밥을 먹고 나니 힘이 조금 난 것 같았습니다. 마당바위 쉼터에서 신선대까지 오르는 게 마지막으로 힘든 코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친구 녀석에게는 700m니까 금방 정상이라고 안심시키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내며 따라오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한 번 더 쉬어야겠다며 주저앉아 버렸죠. 뭐 이 코스에서 힘들어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같이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힘내라고 다독거려 주시며 지나가셨죠. 그렇게 우리는 힘들게 신선대 정산에 올라섰는데요. 산을 오르는 동안의 힘듦을 보상받는 듯한 바위 쉼터와는 또 다른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친구 녀석도 내내 엄살 부리며 올라왔지만 힘든 산행의 시간들은 잊은 듯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루이스, 너가 왜 한국의 산을 오르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멋진 광경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걸. 조금은 힘들었을 등산 코스를 잘 따라와준 친구가 고맙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며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하는 친구를 보니 신선대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얼른 사진 몇 장을 찍은 후 다음 일정이 있어서 금세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먹부림 코스라 저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던 일정이었거든요. 사실 등산을 끝내자마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다는 것도 외국인인 저희에게 아주 색다른 경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두부집이었습니다. 이미 식당 안은 산을 타고 내려온 손님들로 가득했고 아까 쉼터에서 저희에게 김밥을 나눠주신 아주머님의 팀도 언제 내려와서 드시기 시작했는지 한참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제가 미리 찾아둔 음식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올라가 있는 흰 병에 든 막걸리라는 술도 하나 주문했고요. 드디어 막걸리가 나오고 고지어 음식이 따라 나오더군요. 각종 양념이 된 야채와 두부, 그리고 돼지고기를 같이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등산을 하고 난 후라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급하게 먹다 보니 목이 막혀 따라 놓은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친구와 저는 동시에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고기는 담백하기도 하면서 빨갛게 양념된 야채를 조금 올려서 먹었을 뿐인데
고기와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울렸고 양념된 야채가 매울 땐 두부를 한 입 먹고 그렇게 입이 가득 차면 막걸리를 한 잔하고를 반복했지요.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 말았네요.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생각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 음식이었습니다. 등산 직후에 허기가 급격히 몰려올 때 산 아래 식당들은 그야말로 적재적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등산은 잘 마무리했고요. 친구는 그 첫 번째 등산이 인상 깊었던 건지 다른 곳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코스로 인왕산 야경을 보기 위해 올랐고요. 그날 날씨도 맑아서 산 아래로 선명하게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은 황홀 그 자체였던 기억입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다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친구 녀석은 미국에서는 절대 등산을 할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만 등산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등산은 단풍이 절경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가을을 놓친 것 같고요. 내년 가을에 한국의 산 위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